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증시가 급등한 10일, 코스닥 150 선물이 6% 이상 급등하며 코스닥 시장에도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국제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한 지난해 블랙 먼데이인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 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에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수익 투자자들이 오전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2% 반등하자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관련 종목인 동양철관이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LNG 관련 대화가 오가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며 투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MBK 파트너스 관련 검사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에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에 대한 절차인지 함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전반에 대한 절차인지에 묻는 질문에는 MBK 건으로 대표되는 홈플러스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출발하는 주식 성공백서. 오늘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시원하게 상승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5.44% 상승하면서요. 2417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5% 상승하며 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도 빨간불 많이들 켜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잠잠했던 창투사, 그리고 AI, 반도체까지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내리고 또 올라주는 우리 증시인데요. 그만큼 오늘 어떤 종목들 골라볼까, 또 내 종목의 대비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그 노하우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어제 또 커뮤니티에서 우왕청심환 같은 방송 또 해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덕분인지 시장의 네. 긴장감이 좀 오늘 풀려가고 있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참 트럼프가 병 주고 또 이번에는 만병통치약까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증시 좀 괜찮아질까요? 좀 90일 동안 좀 괜찮아진다고 봐야겠죠. 예, 그놈의 트럼프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 정말 여러 사람 피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되게 피곤합니다. 요즘 트럼프가 관세를 뭐 중국에다가 104% 매긴다고 한 이후서부터 저도 좀 식욕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환율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겪는 이 작금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제 말과 똑같은 게 이제 어저께 떨어졌죠. 이제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90일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단 중국은 예외다. 12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얻을 거는 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공공부채라든가 아니면 정부 간 부채의 규모가 하나로 약 5경 정도가 됩니다. 5경이 되고요. 연간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로 약 1,400조가 되거든요. 이게 1,400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1년 GDP 총 생산액이 한 2,200조가 되는데 그 반을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는 약간 조금 관세에서는 조금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줄여야 되는데 그 관세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10%만 매겨도 지금 연간 900조 원의 그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유가도 좀 되게 60달러 전후로 안정화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는 카드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25%로 파국으로 안 가고 90일 동안 유예를 했다는 거는 참 증시에 굉장히 좋은 그 호재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한 2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국 주식에 보면서 저는 이제 잠결에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휴대폰을 봤는데 뭘 잘못 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잠깐 이제 보고 다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종목이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저께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단 저점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율을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겪어야 하실 일들이니까 몇 번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목균형표로 고점 저점을 맞추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환율이 고점이었을 때 분명히 지수는 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안 변하는 거예요. 환율이 고점이었을 때 지수는 저점이었거든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때가 이제 리먼 때거든요. 리먼 벌어졌을 때인데 이때 환율이 약 1,590원을 넘었을 때인데 이때 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절대 분별의 진리입니다. 환율이 고점일 때 지수의 바닥은 나온다.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때 바닥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이때는 2022년도 금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시발점으로 해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하여튼간에 갖가지 스텝을 다 붙여가지고 금리 인상의 시기의 피크였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환율이 굉장히 고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여기서 1,500원을 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500원을 넘으려면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의 그러면 구조적 위기가 와야 되는데 은행이 도산하고 하나 은행만 도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여러 은행이 다 도산하고 그다음에 가게도 넘어가고 기업도 넘어가고 그런 위기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상은 어느 정도 좀 적중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은 이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이제 레퍼런스 할 만한 이제 환율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환율이 생겼냐면요. 이날 찍었던 고점 환율이 얼마죠? 고가가 1486.70입니다. 저번에 고점도 1486.70이었는데 예, 맞죠? 예, 맞습니다. 1486.70 여기를 딱 넘지 못하고 정확하게 전고점 1486.70을 내가 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서윤재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90일 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90일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환율이 안정화되었다가 다시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할 때 우리는 1,486.7원을 참고 자료로 삼아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든가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전제는 환율이 고점일 때 지수는 바닥이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 보시면 지금 이제 밑에가 이제 $1 환율입니다. $1 환율 똑같이 1,486.7원 보였죠?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찍었던 이 저점이 2,284.72가 이제 저점이 되겠죠. 네? 최저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가 1% 올라가면은 2% 올라가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환율이 고점이고 지수가 바닥일 때 이게 분명히 공식처럼 들어온 게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하고 환율이 고점일 때 일타쌍피라고 해도 되나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분명히 이거는 대형주를 매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형주를 매수하는 이유는 이제 대형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환율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를 매수해서 시세 차익도 보고 분명히 환차익도 노릴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럼 오늘 어느 수급에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 섹터가 이제 당분간 투자 섹터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당분간 투자 섹터는 아마 전기전자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대규모로 돈이 들어오고 있죠. 화면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대규모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장비 부품 쪽에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시에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 장비 부품 쪽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수급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 현대차, 낙폭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 뭐 조선주들도 지금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을 좀 섹터로 해가지고 주가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매수해도 되냐? 예를 들어서 낙폭가 됐던 거 오늘 매수해도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오늘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오늘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의 저점이 해당 종합주가지수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면은 각 개별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 개별 종목들의 저점은 어저께 형성된 최저점이 최저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형성된 개별 종목,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개별 종목들을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좀 이런 흐름은 어저께 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움직여서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매수도 저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도 뭐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방산주도 지금은 어저께 만들었던 저점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길게는 90일, 짧게는 한 7, 80일 정도는 당분간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환율은 고점 그리고 증시는 저점이었던 예상 엇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낙폭과대 종목들 매수 타이밍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석 전문가님과 시장 매주 목요일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처럼 깜짝 선물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골라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분위기 좋은데 어떠신 것 같은가요?
네, 또 오래 갈 줄 알았으면 이 하락세 때 제가 조금 더 종목들 많이 사둘 걸 이런 후회가 오늘 좀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 삼전, 하이닉스 말고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다 잘 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하지 않게 오늘 반도체 어떤 종목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섹터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DDR5 쪽으로 이제 4에서 이제 5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검사 장비 그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유력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이 잘 가다 오는 데는 망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올해 실적이 대폭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DI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버닝 테스터를 납품하는 장비인데요. 버닝 테스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를 극한의 환경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거기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불량한 칩들을 이제 빼내는, 즉 수율에 직결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DI가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전폭적으로 많이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의 폭을 한번 좀 유의 깊게 좀 들어보시고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170억 정도의 DDR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버닝 테스터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장 모멘텀이 여기서 나오는데 SK 하이닉스의 HBM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HK 하이닉스에다가도 이제 버닝 테스트를 납품함으로써 이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올해 매출액이 약 한 4,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이제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540억.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가 넘어갑니다. 1650%가 넘어갑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검사보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마련된 상태에서 버닝 테스터를 HBM4, 그다음에 DDR5로 확장되는 납품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두세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I가 굉장히 저는 올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 자, DI 이제 차트를 보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일단 월봉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서부터 보시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는 가격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20월봉서만 남겨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월봉서만 남겨놓고 보면은 지금 20월봉선 밑에서 크게 이제 훼손하지 않고 있죠. 주가가 20월봉선 이제 지지하고 이제 올라오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월봉상에서 20월봉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큰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드리면은 20월봉선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좀 두껍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20월봉선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죠.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을 바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서경제 TV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세상의 모든 주식은 이제 쌍바닥에서 사는 거다라고 한 가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쌍바닥에서 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1선 쌍바닥이죠. 여기 전에 외바닥의 상승 변곡점 위에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제 반도체 종목은 이제 매수하셔도 되고 그 손절 라인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어디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 손절 라인은 바로 이제 여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요 12,000원 손절 라인 되시면 됩니다. 예. 향후에 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2,000원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DI는 올해 좀
이런 HBM 납품으로 인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거래량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의 거래량과 지금 이제 2, 3, 4월로 오가는 이제 그런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DID의 흐름은 좀 발달하고 보고요. 저는 추세 실적 수급 이렇게 3박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DI가 추세 실적 수급 3박자를 만족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DI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누누이 반도체 봐야 된다 첫 방송 때부터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들은 이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 담아볼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DI 준비해 주셨습니다. DI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박자도 정말 잘 맞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성장세 기대되니까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시 안정된 우리 시장인 만큼 DI 좀 추적해 나가시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반도체에 관해서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테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 여전히 미국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장세인데 그만큼 미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만 요즘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들 또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은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죠. 전력 설비주들은 뭐 너무나 미국에서도 지금 분명히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고 공급이 지금 완전히 딸리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전력 설비주입니다. 근데 잘 가던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빠졌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25% 관세율을 매기니까 잘 나가던 전력주들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고평가 여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좀 투자 정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다 온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들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좀 공매도 세력에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그 전력 설비주들은 아주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3월에 사우디 아람코 전력화 프로젝트 1,000억 원을 1,000억 원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초고압 변압기, 지중 배전 시스템 일괄 공급. 여전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영 전력사와 2025년서부터 2027년 장기 공급 계약도 했습니다. 특히 ESS 부분에서는 500억 정도의 계약금을 했고요. 자, 여전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변압기 수급난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계속해서 뭐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 정점 논란도 있었지만 그 배경에서 보면 계속 수주는 이어지고 있고 수주 잔고는 쌓아지고 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일렉트릭의 그 실적 부분에서 잠깐 좀 점검을 하고 가면은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그 매출은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매출은 3조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9천억 원입니다. 9천억. 근데 이게 2024년이고 2025년은 어떻게 되면은 매출이 약 4조대로 들어갑니다. 4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조를 돌파합니다. 1조를 돌파하고요. 이게 이제 2025년입니다. 2025년이고 근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이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 충분한 가격 조정을 다 봤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리면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보면은
충분한 그 가격 조정을 거쳤다는 게 뭐냐면은 조정이 크게 이제 기간 조정이랑 이제 가격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이 충분히 가격을 빠진 거죠. 현재 오늘 보시면은 이제 HD 핸드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HD 핸드일렉트릭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작년에 HD 핸드일렉트릭이 크게 한번 빠졌었을 적 2024년 9월달에 그 가격대에서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D 핸드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그 다음에 실적 부분성에서도 계속 성장성은 이어지고 그런데 이미 공매도로 혹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으로 충분히 가격적 매력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의심되었던 그 가격대 있잖아요. 40만 원대로 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제가 대차 잔고나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 갖고 한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늘어나는 편이죠. 잠깐 좀 제가 보시기 편하게 약간 두껍게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살짝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비율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비율도 같이 보시면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은 파란색으로 받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비율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차 잔고는 좀 이따 이제 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식을 지금 이제 그 공매도를 치려고 일단 빌려오긴 빌려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지금 그런 가격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고효율의 관세를 계속 매긴다 해서 그거를 피해를 입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10%로 지금 이제 90일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쇼커버링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도 좀 담보가 되어 있고 성장도 계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 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HD 핸드일렉트릭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급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은 이제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 투신 사모펀드에서 이제 꾸준히 지난 한 달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랑 투신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매뉴얼은 이제 정해졌죠. 이제 손절 라인은 25만 9,500원이고 이제 손절 라인은 25만 9,500원 이게 정해졌고 이제 매수가는 오늘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전력 설비 안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설비에 정말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님이 우리 첫 방송 때부터 전력 설비 좋아하시는 거 계속 방송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매도와 대차 잔고 이 개념들 아직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2장에서 오늘 총정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한화그룹주도 일제히 다 상승세 타고 있더라고요. 예. 또 뭐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네. 오늘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 기억나시나요? 3조 6천억 원이 유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유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는 이제 유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사업이 잘 됐는데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가진 돈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유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잘못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그 유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겠지만 정말 성장성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은 투자자들로부터 조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 나오고 나서 계속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17조 원의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올해 2025년도에도 계속 매출로 좀 인식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천무, 그다음에 K21 장갑차들도 계속 유럽이라든가 중동 쪽에서 계속 수출 타진이 오고 특히 이제 나토에서도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계속 이제 그 수출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아마도 내년에 그런 수주 잔고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내년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이제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올해 그 매출은 약 11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 매출이 약 1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11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1조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이게 언제냐면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2024년, 2025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되냐면 약 예상 매출이 컨센서스가 20조가 나옵니다. 20조가 나오는 거 20조. 거의 2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증을 해도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조 5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2배가 넘어가는 거죠. 영업이익 매출이 2배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약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주들 중에서 전력 설비주들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잠깐 세모라고 말씀드렸고 조선하고 방산주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 가장 리스크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방산주에서 가장 리스크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갑자기 이제 또 트럼프가 좀 변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군비 축소하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싹 이제 그 없어지는 그런 게 가장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랑 동맹국이랑 유럽이랑 뭐 중국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군비 축소하자 뭐 대화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는 그나마 이제 군비 축소 태도 돌변에 의한 군비 축소 그런 멘트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11조에서 매출액 20조로 뛰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뛰고 이제 2배가 뛰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차트가 반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자,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다 뭐 전저점을 찍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요. 유증을 하고 나서 대차 잔고는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증을 하고 나서 이제 대차 잔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공매도 비율은 왔다 갔다 그랬는데 공매도 비율이 크지 않아요. 공매도 비율이 일일 거래량의 공매도 비율이 얼마냐면 5%밖에 안 됩니다. 예. 진짜 이게 하루 일 공매량 비율이 되게 심할 때는 한 30% 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지금 공매도가 비율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율을 절대적인 숫자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표상에서는 대차 잔고랑 공매도 비율이랑은 좀 역방향이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데 3월 10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다 외국인들은 모든 걸 다 팔았는데 유일하게 산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요 그럼 최근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또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매도인데 실제 그 매도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뭐가 작냐면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 지금 이제 3월 3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 근데 오늘 이제 4월 10일까지 봤었을 적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한번 보세요. 390억을 매도한 거예요. 390억을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으니까 이쯤이죠. 이쯤에서 이때까지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 게 390억을 매도한 거예요. 390억을 매도한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같이 매수한 거는 1,1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규모 대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거의 3배를 육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이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코스닥이 개별 종목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유중의 악재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빅사이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0만 원은 충분히 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0만 원도 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 에어로 유럽 방위비 수혜로 더 활활 날아주며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물론 90만 원까지도 찍어줄 수 있을까요? 계속 함께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정보 아낌없이 대방출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 사실 이 공매도 관련해서 뉴스 살펴보면 뭐 대차 잔고가 많은 게 타겟이다 이런 말들 듣는데 아직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어떤 개념인지 좀 알고 싶은데 오늘 그 네. 총정리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공매도, 대차잔고, 대차거래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전에 좀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집비가 26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해 놓고 이제 말씀 못 드려갖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공매도, 대차잔고, 대차거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매도란 뭐냐면은 없는 주식을 빌려서 이제 먼저 매도를 하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인데 이게 하락할 것 같아. 5만 원에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은 5만 원까지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면은 그 산 만큼의 주식을 이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했던 주식이 5만 원이 됐으니까 나는 산 만큼 주식만 갚으면 되니까 5만 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매도고 공매도가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게 참 불공정한 시장인데 뭐 좀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라는 게 있는데 대차 거래는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거죠. 빌리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기금하고 이제 기간 내에서 차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는 뭐냐면은 빌린 주식 중에서 아직 갚지 않은 겁니다. 이제 빌렸어요. 이제 아직 근데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했거나 공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뭐 갚았거나 아니면은 아직 공매도를 아직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잔고를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공매도의 포지션이 지금 진행 중인지 여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차 잔고가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세력이 공매도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차트를 이제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매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를 세팅할 때 이제 이거 어디다가 찾으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키움증권 기준을 봤을 때 여기다가 뭐 공매도 비율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게 바로 뜹니다. 혹은 대차잔고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해당 종목에 이제 3월 31일서부터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바라보실 때는 대차잔고랑 공매도랑 대차잔고하고 공매도하고 그 비율을 같이 이제 움직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공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공매도는 줄어드는 것도 좋고 대차잔고도 줄어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뭐냐면은 첫 번째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차 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좋은 조건은 뭐냐면 공매도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차 잔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차 잔고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매도는 이렇게 내려오거나 공매도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차 잔고는 내려가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두 개 다 대차 잔고나 공매도가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판단이 쉬운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서로 엇박자를 내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제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는데 이때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 대차 잔고나 공매도가 엇박자로 나도 그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들어오는 게 좋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가 시작이 될 때 외국인들은 약 한 39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기관 투자자는 한 1,11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압도적인 이제 매수량이 들어왔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세트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대차 잔고랑 주수를 보시고 근데 대차 잔고는 실시간으로 안다고 이제 장 끝나고 나옵니다. 그건 단점이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지 보고 공매도가 같이 줄어드는지 보면 오케이. 대차 잔고 줄어들고 공매도 줄어들고 있네. 그럼 여기서 뭐 나갑니까? 주식 다시 갚아야 되니까 쇼 커버링이 나오는 거예요.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쇼 커버링이 나오겠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차 잔고나 공매도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그럴 때는 외국인과 수급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수급이 없으면 안 되고 같이 들어와 줘야 되고 만약에 한쪽만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90억, 외국인이 390억인데 기관 투자 1,100억 있죠. 압도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좀 중점으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율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공매도 비율은 10% 미만인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30%, 40% 막 이렇게 40%까지 아니고 30% 넘어가는 거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로 이렇게 시달리면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있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공매도 그 보는 법 정리해 드렸는데 요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좀 써먹으시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겠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꼭 보시기 바라요. 아셨죠? 네, 오늘은 공매도, 대차 잔고 그리고 대차 거래 한번 하는 방법들 만나봤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주식시장에서 봐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차 잔고 줄고 공매도 비율 10% 미만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강의 전석 전문가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오시는 전석 전문가님 항상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는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깃들어 있는 그런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의 힌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매일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실한 전략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관세를 다시 유효한다고 하니까요. 어제 상호관세 발효를 겪었는데 다시 한번 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 오늘 히든 종목의 힌트일까요? 자, 일단은 이제 수급이 반도체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인데요. 여기 이제 쓰이는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 국방, 항공,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지금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라는 거냐면은 각 기계마다 그 칩들이 있잖아요. 기계마다 칩들이 있는데 그 기계마다 각자
지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보안 쪽으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쪽으로도 지금 테마가 확대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시장과는 크게 이제 상관없이 이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지문 기술이라고 할까요? 지문 기술이라고 할게요. 쉽게 말해서 지문 기술로 인해서 지금 LIG 넥소인이라든가 하나 시스템 같이 지금 대기업과도 이제 협업이 가능성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협업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도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온 컨센서스는 얼마냐면은 아직은 지금 2024년에 실적이 이렇게 크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지만 2025년도서부터는 연매출이 한 600에서 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 보안 측 관련해 가지고 매출의 비중이 한 30~40%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럼 바로 좀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공매도 비율이랑 대차 잔고랑 이제 같이 갖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 차트는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좋아하고 여러분께 강조하는 차트가 맞죠? 61선 우상향 업황이 좋다 안 좋다? 업황이 좋다. 21선 우상향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흐름을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종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이 이날이라고 이날 이제 두 개인데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특히 두 번째로 많이 터진 거래량 이날이죠. 이날 종가 위를 이제 훼손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제 흐름은 이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의 그 차트 흐름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이게 공매도 비율입니다. 공매도 이 공매도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차 잔고를 말하거든요. 대차 잔고를 말하는데 자, 이제 대차 잔고는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공매도 비율은 쑥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율은 당일날 안 나타나고 저녁 때 나타나요. 그래서 방송 보고 이제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대차 잔고도 같이 줄어들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성장성도 괜찮고 공매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대차 잔고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들면은 한번 더 재미있게 바라보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자, 해당 종목은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강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 아무튼 지금 힘든 시절은 다 간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도 반도체였습니다. 앞서 강의를 공부한 공매도 강의로 봐도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요. 저녁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DI 짚어주셨지만 더 확실한 종목, 히든 종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얼마 안 남은 만큼 서둘러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장 성공 종목에서는 DI, ASD, 현대일렉트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공매도, 대차 거래, 대차 잔고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국방항공, 스마트 팩토리 물류에 해당하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